제가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장 책을 다 읽었어요. 제가요. 저만 읽었어요. 저만 읽었어요. 아무도 안 읽어. 저만 읽어.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제가 10년 전에도 놓쳤어요. 10년 전에 그 국정교과서 사태 때 놓쳤던 것을 제가 이제 이 책 읽고 다시 발견했어요. 아,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은요, 그 뉴라이트, 이진숙, 안창호, 그다음 김문수 이런 것들이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민사 청문회 전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폭로됐는데 뉴라이트가 시작하는 폭로 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 여름에 알게 됐어요. 4.3 먼저 언급합니다. 4.3 먼저. 4.3을 가장 먼저 쉽게 말하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헛거예요, 헛거. 제가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이번에. 4.3 먼저.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근데 김영석도 4.3, 그 다음에 이진숙도 4.3, 김문수도 4.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4.3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방송한 거예요. 이것들이 왜 4.3에 집중하나? 자, 보십시오. 논리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네, 4.3. 자, 이 김영석이 한 말이에요. 밑줄.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이라는 시각에서 4.3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리하이트는. 대한민국 48년 50 총선거를 방해하려고 선거 방해 운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들은. 거기에서 이 좌파들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라는 시선으로 전환시켰다. 4.3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 1년 차이로. 어떤 1년 차이? 자, 1년 차이로 우리 법에요. 우리 4.3 법에 우리 사전특별법이 있습니다. 사전특별법은요. 총 7년의 기간이에요. 47년 3월 1일 기념식 때 그때는 모두가 다 기념식 했거든요. 제주도만이 아니라 남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 대구에서 다 했어요. 근데 그 47년 1월 달에 3월 1일이 우리 민중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시골항쟁 겪은 거 잘 아시지만 이제 미군정에게 처음으로 이제 저항하려고 하는 시가 막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이 불안하니까 3.1절 기념식장에 경찰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거기에 7명 죽었잖아요. 그날. 제주 관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3월 1일 사건, 관덕정 사건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7명 죽은 겁니다. 죽인 환시기에.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니 명확하죠. 그때부터가 4.3이라고 법에 돼 있어요. 4.3 법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얘들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고 4.3처럼 48년 4월 3일, 5월 10일 총선거 한 달 앞두고 한라산에 봉합법 올려가지고 선거 방해하는 투쟁으로 4.3을 얘기해야 된다. 그 법을 1년 줄여야 된다는 법의 기간. 이해되시죠? 그럼 완전히 4.3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북 청년단들의 학살이 용인이 되는 거죠. 서북 청년의 활동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온전하게 수립하려고 했던, 투표함을 보존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건국의 운동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강구하고 있었는데 이거예요. 이제 얘들은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다 교육이 돼가지고 학습이 돼가지고 이진숙이니 김문수니 다 똑같이 얘기해요. 4.3부터 들어온단 말이죠. 4.3부터.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진 게 건국이라는 거. 건국 이제 그냥 찾아봤어요. 아무도 안 찾아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도 건국절 해가지고 대한민국 공문서에 48년 이후에 대한민국 공문서에 건국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이거 저만 발견했습니다. 81년도에 처음 등장합니다. 건국이라는 말. 그럼 이 건국이라는 말을 건국 유공자, 나를 건국 유공자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누굴까? 우리 현재 법에는 건국 훈장은요 독립운동가 얘기합니다. 독립운동에 주는 훈장이 건국 훈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운동을 건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재 법은. 근데 81년도에 이것들이 내가 건국 유공자라고 손들고 나온 놈이 있어요. 바로 서북 청년단입니다. 딱 감이 오시죠? 네, 서북 청년단들이 저한테 건국 유공자라는 포상을 주세요라고 어느 정권 때 처음 얘기한 거예요? 전두환 때. 전두환이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 전두환이가 요즘 윤석열이 비교하면요. 요즘 박근혜는 너무 독재자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박근혜 불쌍해. 자, 보세요. 81년도부터 계속 해달라고 해요. 안 해줍니다. 전두환 때. 노태우 때도 안 해줘요. 서북 청년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고. 근데 건국이라는 말 언제 나왔습니까? 뉴라이트, 이명박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건국절 만든 거. 그러니까 이거는 건국 유공자라고 자기 어깨에다가 훈장 붙이려고 한 놈들은 단순히 김구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죠. 김구는 저리 가라.
이게 이제 건국이 시작됐다. 건국이라는 명칭.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뉴라이트 한국 뉴라이트라고 붙여야죠. 그냥 뉴라이트가 하면 안 되죠. 뉴라이트는 좋은 데가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메카시즘 극복하자 하는 게 뉴라이트거든요. 하도 미국 놈들이 이제 빨갱이 잡자 해가지고 그것도 젊은이들한테 먹히지 않으니까 우리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 유럽과 미국에서의 뉴라이트란 말이죠. 뉴라이트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유럽은. 근데 한국 뉴라이트는 나쁜 거죠. 자, 뉴라이트가 저는 바로 94년 6월 30일이 뉴라이트 생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주장은 한국 뉴라이트의 생일은 94년 6월 30일, 올해가 생일 30주년이에요. 왜 무슨 근거로 여러 전차로가 있는데 뭐 저 앞에 빼고요. 자, 뉴라이트가 출범하면서 건국이라는 말도 그렇게 하고 다 누구냐? 아이콘은 누구냐? 이승만을 가지고 이제 상징한 거에 죽은 이승만을 호명한 거죠. 뭐 어려운 말로 호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관에 누워 있는 거를 끌어내가지고 이승만을 딱 해가지고 이제 호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을 기념 사업이 있었냐? 제목에 나타났듯이 4.19 이후에 이승만 기념 사업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이승만 기념 사업은 없었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65년에 이승만이가 죽었잖아요. 나이 90 먹고 죽었잖아요. 하와이에서. 그 집에 가서 죽고 싶다고 고국에 와서 얘기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냥 하와이에서 죽었잖아요. 묻히기는 묻혔지만 서울에. 근데 거부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65년에. 박정희가 거부해서 박정희가 5.16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 있어요. 62년도에. 표현이겁니다. 표현이. 제가 이제 윤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박정희 표현이. 62년도에 박정희 쓴 글이. 이승만 늙은이의 욕심 때문에. 이승만 늙은이의 권력 욕심 때문에 젊은이들이 희생자들이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5.16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박정희는 5.16을 했기 때문에 이 5.16을 바로 그 4.19 혁명을 계승했다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을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옹호할 이유가. 게다가 이제 이승만 죽고 10년이 지났어요. 이승만은 1875년생인데 김구랑 한 살 차이거든요. 김구는 한 살 늦게 태어나고. 그래서 이승만 태어난 100주년에 해달라고 좀 했습니다. 허정이라고 하는 그 정신머리 없는 늙으니까. 허정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게. 허정 때문에 지금 이승만이 기타라는 겁니다. 허정 때문에. 원래 허정이가 저렇게 안 했, 망명 안 보냈으면 이승만 법에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부정선거 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1960년 12월 31일 날 4.19 터진 그해 마지막 날 법이 통과됐습니다. 부정선거 처벌법이에요. 아직 간단해요. 법이. 처벌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자유당 정 대통령 후보, 정부 대통령 후보. 이승만 이기붕이죠. 딱 나와 있어요. 이름이. 그 법 통과시키면은 이제 감옥 갈 거 아니까 급히 하와이 보낸 늙은이가 저 허정이에요. 저 허정이 늙은이 나쁜 놈이에요. 저 허정이 늙은이가 게다가 10주년이 되니까 100년 되니까 또 한번 기념사업 해보려고 의리는 지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안 돼, 안 해줘. 박정희가 안 해줘. 됐고. 천도한 때도 안 해줘. 노태우 때도 안 해줬다며. 그럼 이제 이렇게 잠잠했던 이승만 기념사업이 1994년 4.19 이후에 34년 만에 다시 분출하게 계기는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94년 7월 24일인가 그 와이스랑 김일성이 남북회담 하기로 되어 있는데 7월 8일 죽죠. 김일성이 안 됐단 말이죠. 만약에 둘이 아마 남북회담 했으면은 김영삼은 100%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해 노벨 평화상 누가 받았냐면은 피에로 의장이 받았어요. 아라파트 의장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받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 중재를 클린턴이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아라파트 그 피에로와 그 팔레스타인 그거보다 우리 더 길잖아요. 분단이 더 길고 더 많이 죽고 했으니까. 둘이 악수했으면은 김영삼은 무조건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게 되는 7월 8일에 죽었지만은 김영삼이 94년도 대통령 취임하고 내내 계속 남북회담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여러분. 김영삼이 나중에 말년에 이상이었지만은 처음에 좋았어요.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엄청난 축사 아니에요? 엄청난 경축사 아닙니까? 그죠? 한미동맹 저리 가라 이거야. 민족 공조가 중요하지. 이런 말 경축사에서 93년 2월 경축사에서 대통령 정서. 그 안 믿어지니까 93년 8월 달에 또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의제를 다 정해라. 우리가 나 따라가겠다. 국회에서 남북회담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철성을 비롯한 반공 정치인들이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그죠? 반공이라는 거 하나 있으면 잘 살았지 않습니까? 막 건물도 주고 자유총연맹. 민주당은 정권 잡으면 왜 자유총연맹을 안 없애는지 몰라요. 왜?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왜 자기 친구를 자유총연맹 그 회장에 앉힙니까?
그 남의 살이야. 우리 살이 안 돼요. 그거는 남의 살이에요. 남의 살. 내 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꼭 얘기하세요. 네. 대통령 바꾸는 게 중요한 아닙니다. 이제 관변단체 다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자 이때 이제 반공 정치인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사는 분단의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이철승이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제 남북이 화해 협력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제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남북회담 반대.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다. 이때부터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북한 무슨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는 거예요. 원래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반공주의자들이. 그런 거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는. 만들어낸 거예요. 우익단체 결성해야 된다. 잡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령을 다 내리는 겁니다, 이때. 다행히 이철성 입장에서는 다행히 죽죠.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7월 8일 날 죽을지 몰랐으니까 94년 6월 30일 날 신라 호텔에서 모입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뭘 해요? 모여가지고 남북회담 반대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승만 기념사변 활성화 운동하는 겁니다. 남북회담 반대 운동은 민망하니까 남북회담 반대가 본 목적이고 이승만 기념사 부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 얼굴 보면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 뉴라이트의 생일날은 94년 6월 30일 저녁이고 장소는 신라호텔 영빈관이다. 좀 장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소까지 딱 사부인과 그죠? 어느 산부인과 태어났다. 여기 뭐 신현학이죠. 신현학, 이홍구, 여기 이인수, 양자죠. 여기 안호사, 윤치영 친일파죠. 정광모, 신도환이가 이게 자유당 방공청년 단장이에요. 나중에 신민당 국회의원이라고 약간 세탁했는데 자유당 방공청년 단장을 처벌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 나중에 변신했죠. 신민당 야당 그걸로 국회의원으로. 그다음에 구민의 성우인데 성우. 이승만 목소리 잘 내는 성우예요. 구민. 나중에 이 인간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승만. 근데 가운데 이미자가 있다. 이미자.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죠. 다 쟤는 왜 왔구나 뭐. 전략 때 뭐해 먹었구나. 근데 이미자가 왜 왔을까? 이미자가 왜 왔을까요? 풀어보세요. 빨리 5초만 시간 없으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예? 노래는 했겠죠 뭐. 근데 여기 가수도 많잖아요. 뭐 주현미 있고 저때 뭐. 근데 왜 하필 이미자일까? 50% 맞췄어요. 어디씨? 정답. 이승만이가 전주시 왕족이라고 맨날 어깨에다 뽕주 당했거든. 이승만이가 왕족 출신이라고. 그래서 프레지던트를 번역할 때 프레지던트는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거든요. 국무령이라든지 뭐 대학교 총장도 프레지던트니까 번역할 수 있는데 얘는 꼭 대자 붙여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왕족이라. 그래가지고 이미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은 좀 박제해가지고 저 이미자 돌아가시면 제가 글 쓰려고 해요. 저 사진 안 해가지고. 요즘에 임영웅이가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 그죠? 이거 여러분 이거 시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문화인들은 뭐 정치 모른다? 그건 문화인들 전체를 무시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과거 독립운동가 중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았는데 스스로 자기들 바보 병신 딴따라라고 하는 그 자기 선언 바보 선언이에요. 그래서 전 이미자 돌아가시면 글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하면 안 되지. 괜히 살아있는데 이거 글 쓰면 빨리 죽었다 하면 문제되니까 죽은 다음에 제가 이거 올려가지고 역사적 평가 받아야 됩니다. 왜 가수는 가수로서만 평가받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평가를 받아야지.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유총연맹 아니라 이철승 생각대로 이제 죽었잖아요. 남편은 안 됐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어쨌거나 김일성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김일성 죽으면 누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죠. 김정일. 언젠가 남북회담 할 거다. 언젠가 남북회담 할 거다. 남한에서. 그러면 남한에서 남북회담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좌파 세력들이죠. 저지 말하면 좌파들을 권력 주변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바빠요. 이철승이가 한시도 쉬지 않아요. 우리도 저렇게 배워야 되죠. 그래가지고 옆에 만세하고 있고요. 이철승이가. 그다음에 왼쪽에 누구예요? 이민우. 사쿠라 이민우. 이민우 사쿠라잖아요. 이 단체가 만든 이름이 뭐예요? 자유민주민족회. 이걸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도 자유민주주의 돼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그죠? 그다음에 얘들은 이제 자유민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로 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들어간 단체가 다 나쁜 단체입니다. 아시겠죠? 자유당
자유선진당, 자유통일당, 자유한국당, 자유민주연합 다 나쁜 거예요. 그 자유예요, 그 자유. 근데 이 자유 무슨 자유일까요? 자유가 영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리버티가 있고 프리덤이 있어요. 프리덤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 프롬. 여러분 저기 화장실 가면은 그 노스모킹도 있지만 프리 프롬 스모킹도 있거든요. 연기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연기로부터 내가 제일 격리시킬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프리 프롬. 그게 프리입니다, 프리. 그 자유는 리버티가 아니에요. 리버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압제, 억압, 부당한 압제, 식민지처럼 그 우리가 해방되면 리버레이션, 리버티고 이 자유는 프리 프롬이에요. 무로부터 격리. 내가 격리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격리시키는 거죠. 배제, 혐오 이런 자유입니다. 프리 프롬 스모킹 아시겠죠? 그 자유예요, 그 자유. 이 자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리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철승을 비롯한 반공 정치인들이 시작했다가 이것이 확장됩니다. 이제 스피커가 생겨요. 조선일보. 94년도 1년 지났잖아요. 놀지 않아 얘들은요. 바빠. 그러니까 세력 규합해. 조선일보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일보가 이승만 나라 세우기라고 하는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광복 80주년 겸 조선일보 창간 75주년 아시죠? 자, 이때부터 이승만과 건국이 결합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81년도에 서북청년단들이 제주도에 사람 죽여가지고 50 총선거를 안전하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패했지만은 이때부터 건국이 다시 나와요. 다시 이승만이가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은 거죠. 맥락은 50 총선거를 아름답게 이뤄냈다. 이때부터 이제 건국이라는 말이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 건국이 이제 건국대학교 출신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그 건국대학이 서울에 있어요, 그죠? 저기 어린이대공원 옆에 만주에도 있었거든요. 만주 건국대 아시잖아요, 그죠? 그 건국대생들이 좀 알아야 되죠. 자, 이래서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승만의 논리, 뉴라이트의 논리는 이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럼 이것들은 이승만이를 선택했을까? 이 뉴라이트의 상징으로 바로 이승만이 갖고 있는 여기 써 있죠, 그죠? 최초의 국제연합체 한미동맹의 아버지, 북진통일, 인민민주주의를 막아내고 남한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든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뉴라이트 논리를 다 이승만한테 결합시키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 혐오, 중국 혐오, 러시아 혐오, 소련 혐오 다 여기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승만이 한 몸에. 이승만이 자다가 이제 공창 두드린 식으로 잘 자고 있는데 뉴라이트가 꺼내가지고 호명시켜가지고 관에서 듣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죠. 이승만 피곤해. 나오기 싫어해. 결국 이런 공세,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칭 자유민주 세력, 우리 말하면 친일매국 뉴라이트 세력이 총 공세를 해가지고 결국 저는 이 사진이 저는 그 김영삼이 굴복했다는 사진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삼이 결국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하려고 했다고 해요. 저는 안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그 이철승이 자유민주 그 모임처럼 그 YS 주변에 있는 평화주의자, 통일론자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이제 화난상 나갔지, 김정남 아웃됐지, 이분도 아웃됐지. 그렇죠. 이분은 이제 제가 너무 잘하는 분이고. 이 책이 통일원 권장도서예요. 통일원 권장도. 그 당시에 통일원.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뉴라이트들이 이제 문제제기 하니까 이분이 이 책이 문제돼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당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무죄는 받았지만은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본다면 지금 얼마나 30년 지났는데 얼마나 대한민국이 통일이라고 하는 길에서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인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언젠간 통일된다. 언젠간. 물론 우리 평화 통일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남한의 국기, 태극기, 북한의 인공기 아닌 제3의 국기를 한번 고민해봐 이거거든요. 이 책 그런 거예요. 간단한 책이에요. 남한의 무궁화, 북한의 모란 아닌 제3의 국화 노래, 제3의 노래. 그러니까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세대구나 라고 하는 통일의 상상력을 주입한 상상력을 교육시켜주는 아름다운 책이죠. 아니, 통일원에서 홍보하는 책이라니까요. 통일원 권장도서라니까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분 이 책 쓴 사람이 이제 국가보안법 매도됐지. 태극기를 부정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YS 주변에 통일론자들이 하나 제거되면서 이제 YS는 우리랑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길을 가버리는 거죠. 바로 연대 항쟁, 연대 사태가 연대 항쟁이에요. 저건 연대 항쟁. 세계 운동사에서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체포돼 구속된 역사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전 세계 통틀어서
6천 명을 구속시키고 부상자 2천 명에다가 뭐 겨우 도망난 사람도 있겠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얼마나 아이러니냐? 3년 전에 93년도에 한한상 총리가 돼가지고 한 총련 대표를 면담해서 공식 면담을 통일의 일 주체로서 3년 만에 이적 단체가 된 거죠. 3년 만에. 그 3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철승, 그죠? YS의 그 남북회담의 무산, 이철승의 바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국 학생운동 망하게 한 건 누리하이트예요, 누리하이트. 쇼천지 원했어요, 쇼천지 원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냐? 관심이 없지 당연히. 전국에 있는 학생 지도자들 다 저렇게 일방타진했는데 아이들이 뭘 가지고 그죠? 복구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복구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그러니까 누리하이트의 죄악이 작은 게 아니야. 작은 게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리하이트가 반공 정치인, 조선일보 이제는 세 번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결합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만든 교과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틀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큰 틀을 보시면 그 세 가지 그룹 중에 한 그룹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만들었던 책의 일부를 여러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싸운지를 보시라는 거죠. 유영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승만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된 분이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97년도에. 아무도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줘야지. 97년도 이승만이 뭐라고 받아줘요, 그죠? 그래가지고 학교에도 연세대학교에 하나 차렸는데 이름도 현대 한국학연구소예요. 근데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정식 이름이 뭐예요?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이 됐습니다. 원장 유석춘이고 그 유명한. 그 이제는 이승만이가 완전히 얘는 이승만이 이름 못 붙이는 겁니다. 학교 이름에. 학교 부설 연구소 공식 연구소입니다. 학교 부설 공식 연구소예요. 학교에 돈 지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한국학연구소가 이제 이승만 연구원으로 이름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공식으로 하고 있죠. 이 빨간색 이름들은 지금 요즘 나쁜 짓 많이 하고 있는 활약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이제 오영석은 이번에 광복회장하고 싸워가지고 독립기념관장 누리하이트 김영석 만들 때 오영석이가 역할 많이 했어요. 나쁜 놈이죠. 의병 전공자인데 의병 연구를 공부가 탕마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 공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부 못했다고. 자, 김용삼도 이제 있는데 김용삼 맨 밑에 김용삼 이런 것들. 자, 이 김용삼 칼럼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렸는데요. 그 펜앤마이크라고 펜앤드마이크라는 이제 누리하이트인데 이게 이제 작년 칼럼이에요, 사실. 작년 칼럼도 너무나도 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요즘 칼럼은 바뀌었습니다. 더 심해요. 저거 너무 이제 심심한 거야. 매운맛이 아니야. 순한 맛이야. 이번에 가을에 이 김용삼이를 그 서대문구 구청장의 이성원이라고 김 구청장인데 이 사람 초청해가 6회 특강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칼럼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최근에. 가관이에요. 김구 욕하는 건 이제 끝났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칼럼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국 근대화를 시킨 뭐 박정희 여기까지 이해가 돼. 조국을 선진화 길목에 진입시킨 전두환.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전두환까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전두환까지. 이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써 막 대놓고 이런 자를 서대문구 구청장이 초청해가지고 월급 그 세금으로다가 6회 특강을 하기로 가을에 했는데 저희가 무산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우연 아까 낙성대 연구소 이우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 날이 언제냐? 8월 14일이 그 세계 그 기림의 날이거든요. 위안부 기림의 날 공식 국가 기념일입니다. 달력에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서울의 종로에 그 소녀상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지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지만은 이 PPT는 제가 몇 달 전에 만든 거니까 윤석열이 대가리 속에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대가리 속에 갈 수 없고 뭐 같이 술 한잔 못 먹어봤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한 말 가지고 윤석열 내뱉은 말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가 한 거예요. 경축사 2번 했고 경축사 3.1절 2번 이제 광복절 총 5번의 이 경축사가 있어요. 독립운동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분석해봤더니만은 자유라는 말을 되게 자유라는 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자유인지 딱 답이 나오죠 이제. 그다음에 북한 자유민주주의, 뭐 전체주의 이런 게 왜 나옵니까? 독립운동 기념식 가가지고 3.1절 8조인데 딴 것도 아니고 6.25 기념식은 모르고 6.25 기념식 할 수 있겠지. 근데 독립운동 기념식 이런 말 왜 하냐 이거지.
난 이런 이 문에 그 보시면 이게 자유라는 말이 이게 압도적 빈도하면 압도적이에요. 이만하면 자유야.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 교과서에서 넣고 싶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그 바꿔가면서 규정 내부 규정을 바꿔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교과서 쓰는데 지침 있는 거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과학, 미술, 음악은요 교육부에서 지침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쓰면 돼요. 일반 출판사가 그 채택하면 되거든요. 지침 있는 거는 역사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우리도 필요하긴 해, 우리도 그죠? 하도 이런 책 나오니까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는 없애야죠. 없애야 되죠. 우리가 모든 상식적으로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다들 기본은 다 돼 있다라고만 된다면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육부가 이 지침을 바꾸려고 생나래를 쳐왔던 거고 그러려고 뉴라이트 연구단체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정권 바뀌면 다시 자유민주주의 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얘들이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인지. 이 자유는 결국은 그 4.3 학살을 그 뭡니까 정당화하는 자유고, 그죠? 북한을 혐오하는 자유고, 통일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좋다고 하는 자유고.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거다 이거죠. 미래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또 자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다 떠 있으니까요. 나중에 요청하시면 다 드릴게요. 이것도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 PPT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드릴게요. 이거 아주 공유 PPT에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드릴지 어디 안 올려놓습니다. 그냥 올려놓으면 안 불러주니까 이렇게 와서 자 그래서 저희가 그 3일 동안 딱 3일만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거 하는데 3일 동안 이제 과거의 용사들 다 모으게 해가지고 이제 고대사는 말고 이제 조선시대 근대 개항기 뭐 해가지고 연구자들 한 10여 명 모아가지고 3일 동안 쫙 나눠줘가지고 PDF 다 떠있으니까 다 나눠줘가지고 살짝 수업해보니까 388개의 오류가 있대요. 3일 만에. 지금 더하면 더 많이 보이죠, 그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례를 1, 2, 3, 4, 5, 6, 7 나온 겁니다. 근데 뭐 다 사례 보시면 뭐 시간 없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이자들이 얼마나 비전문가인가. 사례 1, 그죠? 기본적인 조선 교육령 위키 나무 위키 밖에 나무 위키. 나무 위키가 정확하면 좋은데 나무 위키 안 정확하거든요. 사례 1은 그거라는 얘기죠. 사례 2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장에서 조선과 한국이 같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글쓴이 자체도 기본적으로 한국사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자격조차 안 된다 이거죠. 이 사례 1, 2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사례 3도 뭐 마찬가지죠. 조선민족혁명당인데 조선을 뺐다 이 말이죠.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하고 싶은 건 이거죠. 사례 4번. 우리는 사대주의가 기본이야라고 하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민족 사대주의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3번. 사례 3, 사례 4는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개항기 사례 5는 이래가지고 일본은 이렇게 좀 잘 나갔는데 중국은 잘 나가지도 않고 은근한 일본 동호가 이제 개항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에 개항기 얘기에서 마지막에 갑신정면을 끝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페이지 10쪽에 아니 그 개항기에 어떻게 갑신정면이 마지막에 돼요? 이렇게 김옥균이가 나 김옥균이 이게 얘들이 이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모든 정치인들은 라이벌이 있는 거죠. 다 라이벌이 있죠. 임시정부 내에서도 라이벌이 있는 거다. 뭐 서구파, 뭐 기호파 다 라이벌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그 김구와 김원봉을 통해 가지고 얘들은 원래 안 되는 것들이야라고 하는 거죠. 얘들 원래 안 되는 거야. 9년. 근데 이게 사실 여전 역사학계도 중요한 건데 이 좌우합작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좌우합작 중심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 독립운동 연구자들도 좀 부족해요. 좀 좌우합작에 대해서 좀 연구가 더 돼야 됩니다. 여운형이라든지 김규식이라든지 김규식 연구도 안 돼 있거든요. 잘. 왜냐하면 중도파들이 다 죽었으니까 거예요. 해방정부에서 중도파들 김규식, 여운형 중도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지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어떤 분열보다는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김구, 김원봉은 핵심은 뭐냐면 광복군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일이. 1940년 9월씩 광복군 만들어가지고, 물론 만들어질 때는 김원봉이가 안 들어왔지만은, 2, 3년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광복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의병부터 해가지고 신흥모원학교 해가지고 독립군 해가지고 광복군 해가지고 대한민국 군이라는 뿌리를 지금 학계에서 해놨단 말이죠 지금. 그걸 지금 국회 부승찬 의원, 그 국방부 대변인 했고 천공이가 뭐 옮겼다고 해가지고 문제됐던 그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국군 조직법에 지금 늘용해요. 국군 조직법에. 대한민국 군은 미군정이 아니고 바로 독립운동 늘려고 법안에 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 싫다는 거죠. 그거 싫다. 결국 이 얘기는. 광복군 빨갱이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이 제가 국군의 날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을 바꿔야 됩니다. 9월 17일로. 이게 역사 전쟁인 거예요. 9월 17일 날 광복군 창설이 국군의 날이라고 배우는 군인들과 북진 통일을 했던 10월 1일 그거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엄령이 나올 때 이제 역사 교육 잘 시키면 군인들이 이제 안 나가죠. 이제. 그게 역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일 하나 바꾸는 것도요. 다 역사 운동이 역사 전쟁인데 어쨌든 국군의 날은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달력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 민주당 정권 때 제가 여러 번 그 송영길 당대표한테 제안 많이 했습니다. 국가기념일 그러니까 국군의 날 바꾸는 건 좀 문제가 된다면 9월 17일 달력 표시다 해라. 표시. 그건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돼요. 법에 안 가도 돼. 국회. 땅땅 두드리면 되거든요. 그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민주당 망하는 거죠,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고, 식민지 근대화론, 저기 12쪽은 이제, 지금 옛날에 농업국가였는데, 공업국가 만든 게 결국은 일본 놈들이 그나마 이렇게 철도 나가게 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이제 비유하자면 많이 그런 비유 쓰긴 하지만, 도둑놈이 그 도둑질하려고 철제 사다리를 가지고 반 넘어왔는데, 철제 고급 사다리 놓고 갔다. 이 논리예요, 이 논리. 그 논리를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그다음에 뭐 기독교,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베이스거든요. 지금은 검찰개혁은 기본이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되고 저는 마지막에 종교개혁 한다고 보거든요. 종교개혁. 왜냐면은 그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진숙하고 김문수가 재하 인사일 때 월급 못 받을 때 모든 교회에서 다니면서요 돈 받고 다니면서 한 거예요. 이들이 돈 받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얘들의 물적 토대는 교회입니다. 저 쓰진 않았지만 쓰면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교회인들 미친 교회들 많잖아요. 관심들을 쫓아오면 큰일 나니까 뉴라이트의 3개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반공 기독교 대형 교회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면은 세금 다 탈루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다 뉴라이트의 물적 토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토대를 주고 있어요. 그 안창호, 그 다음에 그 김문수, 이진숙이가 다 영상 나온 게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물적 토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정치인, 진보당 정치인은 못해.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중심이 다 했다는 얘기죠. 이게 13, 14쪽은 기독교가 다 했고 손양호는 기본적으로 하다가 또 북한에게 맞아 죽었고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프리프롬 북한이 되는 거죠. 프리프롬 북한, 현북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6쪽도 엉터리죠. 16쪽 엉터리고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광복구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 그 여기 보시면 또 제가 서술 중에 참 얼마나 서술이 엉터리인지 여기 11쪽 다시 보시면 11쪽에 김원봉, 김구 나온 부분 보시면 그 제목에 김구와 김원봉 나오고 한때 동지였지만 영원히 함께 없었던 운명 해놓고 그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 이들은 사적으로는 취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어떻게 교가 있습니까? 칼럼도 아니고 이들은 사적으로는 취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교과서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결국 뭐예요? 17쪽에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그 4.3 학살이 다 정당화 되는 거예요. 여순도 다 학살도 정당화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도 이제 금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다 아이들에게 그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교과서를 잘 막아내셨으니까 뭐 우리가 승리했겠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을 넘어서서 평생 시민교육, 국가 평생 시민교육 차원에서도 죽을 때까지 교육시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군대면 군대, 민방위 저 주변에 하거든요. 우리 군대 제대해도 민방위 교육 받잖아요. 우리는 학교 졸업하면 왜 역사 교육 안 시키냐 이거죠. 역사 교육. 왜 우리는 3.1절 100주년 때만 하고 100일 주년에 기념 안 하냐 이거죠.
왜 1년에 두 번만 독립운동 기억하냐면요. 3.1절 8.15.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오는 건데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요. 3.1절 8.15 의무 참석장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렇게 역사 모르는 이유가 저 압니다. 왜? 그래도 박근혜나 이명박이는 서울시장이면 나와야 됩니다. 서울시장이면 3.1절 기념식에 나와야 돼요. 의무적으로. 박근혜도 마찬가지지. 지역에서 열리는 경축사도 받겠지. 얘는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까지도 3.1절 여기 광복절에 의무 참석장 아니니까 전날 무조건 술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위공직자가 3.1절 8.15에 의무 참석 안 하는 게 옳아요? 전 5급 이상 전 무조건 3급이 고위공직자 3급이니까 3급부터 무조건 의무 참석시켜야 되고 5급부터는 참석시키면은요 가산점 줘야 됩니다. 그 해외여행, 그 수학여행 가잖아요 많이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의 상해에 가서 놀죠. 재밌게 동방명주 보고. 그렇지만 임시정부 청사 한번 갔다 오면은 그 교장한테 점수 한번 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